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서운 한파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5선 송영길 의원의 세 번째 친북 망언, 두 번째 두 가지 측면에서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하나는 첫 번째, 그가 문재인의 최측근이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의 국회 외통위원장의 수준이 대한민국 외교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외통위원장의 수준이 국제정치의 ABC 기초도 모르는 정도라는 점, 참으로 말이 안 나옵니다. 이 세 번째 망언은 제가 핵심적인 내용만 다시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미국 등을 포함을 해서 핵 보유국을 얘기하죠. 자기네들은 5천 개가 넘는 핵무기를 가지고 해마다 핵무기 전달 수단을 발전시키면서 어떻게 북한 일환에 대해 핵 가지지 말라고 강요할 수 있느냐. NPT 체제가 대표적인 불평등 조약이다. 시청자 여러분, 이건 국제정치의 기초도 모릅니다.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1968년에 유엔이 체결을 했습니다. 그때까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던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그리고 중국 5개 나라 외에는 핵을 가질 수 없다. 그리고 5개 나라는 다른 나라에게 핵무기를 이양해서는 안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런 체제를 불평등이라고 보는 시각 자체가 국제정치에 대해서 무지한 겁니다. 평등이냐 불평등이냐 개념이 아니라 국제정치의 현실적인 역할을 인정을 해서 세계의 질서를 세우느냐, 질서와 무질서의 문제입니다. 그 5나라는 핵을 가지고 있고 5나라는 세계 질서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니 평등이냐 불평등이냐의 시각으로 보자면 유엔의 그 많은 회원국 중에서 5나라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지명을 해서 거부권을 주는 체제, 그 체제 자체도 불평등 아닙니까? 불평등이 아니라 국제정치의 질서와 무질서의 문제라는 점. 세계 정치에서는 인구나 자원이나 국력으로 따져서, 국방력으로 따져서 강대국이 있고 비강대국이 있다. 강대국에게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안겨주면서 국제 질서를 유지한다. 그 5나라를 빼고 북한이나 이라크나 이란 같은 부시가 3대 악의 축으로 지명을 했던 나라라든가, 아니면 IS라든가 알카에다라든가, 아니면 아프리카나 남미의 독재국가라든가, 이런 나라에서 핵을 개발해서 가지고 있으면 세계 평화와 질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랜 수건 관계인 인도와 파키스탄이 거의 동시에 핵을 개발을 했으니까 비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고, 이스라엘도 아랍으로부터 4차례의 침공을 받았고, 600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당하는 홀로코스트를 겪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자위권 차원에서 핵을 보유한 것을 암묵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고, 그 외에는 핵을 개발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스라엘이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중동에서 전쟁이 사라졌다. 그런데 그 질서가
그 어떤 무력의 균형이 깨어져 버리고 이란이 핵을 가지게 된다면 중동은 다시 화약고가 될 것이다. 핵전쟁의 화약고가 될 것이다. 북한이 핵을 가지는 문제도 마찬가지다. 북한 같은 악의 축 문제, 악의 축 나라, 국가 테러를 저지르는 나라, 한국전쟁을 일으켰던 나라, 수시로 남한과 주변 국가를 위협하는 나라가 핵을 가지게 되면 동북아의 세력 균형이 깨지게 된다. 절대 안 된다. 국제정치의 ABC 기초 아니겠습니까? 국제정치와 북한의 실상을 모르는 이 송영길의 망언은 이번이 대표적인 것만 꼽아도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2018년 10월 국회 외무통일위원장으로서 주미 한국 대사관의 국정감사를 실시하면서 이렇게 망언을 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한 뒤로 재래식 군비를 절감해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북한은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가족주의적인 나라다. 북한에 가보니까 여명거리나 신과학자 거리는 사진을 찍어봐도 홍콩, 싱가포르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고층 빌딩이 올라가 있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엄청난 자원을 쏟아붓는 바람에 식량을 구하지 못해 북한의 많은 인구가 굶고 있습니다. 북한의 평양의 여명거리나 신과학자 거리는 많은 사람들의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정전이 자주 일어나서 엘리베이터가 작동을 안 돼서 꼭대기까지 걸어가야 되는 일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한두 개의 고층 빌딩이 있다고 해서 그 홍콩, 싱가포르와 구별이 안 될 정도다. 재래식 군비를 절감해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이런 한심한 평양의 일부만 쳐다보고 북한 전체의 실상을 제대로 모르는 한심한 친북 망언을 했습니다. 4개월 전에는 유엔사 만약에 전작권이 환수되더라도 미군이 유엔사를 통해서 남북관계에 개입을 할 가능성 이런 것을 질문하는 기자의 질문에 유엔사라는 것은 족보가 없다. 유엔사라는 것은 법률적 근거가 없다. 남북관계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통제해야 된다. 유엔사라는 것은 한국전쟁 직후에 유엔이 창설을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유엔사에 배속시켰습니다. 그래서 한국전쟁에서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한국군이 아니라 유엔군 사령관이었습니다. 그 유엔군 사령부가 1978년에 한미연합사령부에 한국군의 작전권을 이양을 했습니다. 1994년에 평시 작전권을 한미연합사령부가 한국군에 넘겨줬습니다. 남아있는 것이 전시 작전지휘권입니다. 유엔사는 유엔이 만든 법률적인 기구입니다. 이런 유엔사를 법률적 근거가 없는 족보가 없다고 얘기하는 한심한 대한민국의 외통위원장. 대학교 정치외교학과 1학년 수준도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